우리 10월 사태설 얘기해야 돼요. 그거 저 그것 그래, 때문에 좋아, 좋아. 지금 오늘 제가 알았어. 다른 날보다 말이 너무 빨랐어요. 얘기하세요. 10월 사태설 10월 못할까 사태설. 먼저 말도 안 해주세요. 되는 얘기니까 네, 뭐 먼저 그 할 해주세요. 얘기 아니 저는 그거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룰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경 대변인 아. 얘기하니까 혼자 얘기해 그냥. 얘기하세요. 아니 왜냐면 혼자 얘기해요?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니까.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 장성철이라는 진짜 저쪽 뭐 진짜 그 평론가 하나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맞다. 네. 장성철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의혹점이 있죠. 장성철이 진짜 혼자만 했을까? 하는 의혹이 처음에는 뭐 무슨 전 속으로 뭐야 뭔 소리야 헛소리 하고 있네 그 방송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혼자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아직은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드릴 말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우선은 김두관 K1이라서 처음에는 김두관 의원이라고 장성철은 대기실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두관 의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왜 말이 안 되냐? 이게 뭐 40명이 이미 뭐 의결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추대를 한다라고 했어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표가 나 10월에 사퇴할 테니까 자 당원 여러분 김두관 의원을 추대해 주세요. 그런데 당원들이 이것을 찬성을 할까요? 민주당 총선 망하고요. 앞으로 민주당 완전히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두 번째는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요. 지금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계속 무슨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말도 안 되는 개딸 리스크, 계속 민주당이 쪼개지게 뭔가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당내에도 있었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있었고 외부에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그것도 사법 리스크, 개딸 리스크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또 방법이다. 당을 흔들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보궐선거가 있다라고 하려면은요. 우린 8개월 내에 만약에 당 대표가 사퇴를 하면은 보궐선거가 있다. 당원당규에 나와 있어요. 자, 그 기준이 지금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 그러니까 12월 28일 내에 만약에 당 대표가 사퇴를 하잖아요. 대표가 아니라 대표 할아버지가 나와서 누굴 추대한다 하더라도 당원당규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다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당원 당규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방송 나와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당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줬고 기자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많은 의원들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언론도 아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당원 당규도 이해 못하면서 그걸 또 보도를 막 계속합니까? 언론에 이걸 보도했던 언론의 무능함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 세력들이 이제 날파리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계속해서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죠. 이제 일종의 이낙연 전 대표도 왔겠다. 거기에 또 갤럽에서 뭐 최근 조사에서 가장 낮은 20%대로 떨어졌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 묘하게 어떤 분열주의자들을 잘 자극한 멘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여론조사로 당 대표 그만뒀을 거면 김기현이가 먼저 그만둬야죠. 그리고 여론조사로 직을 그만둘 거면 윤석열이가 그만둬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게 얘기한 것보다 한마디로 끝났어. 한마디로 그런 논리 일은 다 필요 일어나지도 없어. 않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말도 안 휘둘리는 게 더 웃기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맞아요. 무시하면 되는 문제를. 왜냐면 그 사람이 무슨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이 무슨 의원도 아니고 네. 그냥 평론가. 그 얘기한 거를 아니 또뭐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뭐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얘기예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주제를 꼭 하고 제가 요목조목 이렇게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그 주장이 정말 잘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말씀드렸던 것은 당원분들을 만나보면 지역에서 그거 이제 수도권 오히려 밖에 당원분들을 맞아요. 만나보면 불안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 아니다. 네.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 아마 교수님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나는 말씀드렸습니다. 안 하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말도 안 되고요. 최진봉 정조가 이재명 얘기해야 대표- 말이 되지.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가고요.
밑에 뭐 무슨 이낙연 괜히 뭐 지금 막 그 뭐 흔들고 있는 사람들 절대 못 나가요. 민주당 걱정하지 맞습니다. 마시고 분당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분당은 저기 성남 분당가 찾아보시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국민의힘이 분당돼요. 좀 지켜보세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가봐야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맞아요. 절대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신경 끄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이제 없어서 한 마디씩만 듣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건과 자꾸 엮으려고 하고 지금 부인이 MBC와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 짧게 얘기하세요. 아무튼 MBC에 그냥 긴 PD님이 웃으셨어요. 편지, 손편지를 쓰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일종의 협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그 변호사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했던 변호사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화영에게 얘기하는 게 이 비서가 돈을 예를 들면 뇌물죄를 적용할래, 정치자금법을 적용할래 하면서 바게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뇌물죄는 정치자금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받았다 그러면 뇌물죄가 돼서 안 되니 비서가 받았다고 하고 비서가 썼다고 하자.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혐의, 이 법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일종의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북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10월에 너를 내보내주겠다 일단은 일종의 이 구속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이화영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부인에게 추석 때쯤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인이 결국은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를 해서 플리바게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 독재, 이런 검사들의 어떤 만행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기영 부대변인. 짧게요. 네, 짧게. 말도 안 되죠. 지금 제목만 보면 검찰이 이화영을 석방으로 딜했다. 그렇죠. 그래서 딜했다. 이화영한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맞아요. 이것이 제목인데요. 네. 오마이 TV 아니었어요? MBC. MBC였나요? MBC. 네. 네, MBC였네요. MBC. 오마이 TV가 오마이 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석방을 딜했다. 그리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것이 이거보다 더 간단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자, 그러면 검찰이 왜 그랬을까? 이재명 잡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대장동 그 난리를 쳤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증거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없어요. 백현동 뭐가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없어요. 정진상, 김용 그 이제 뭐 그 두 분들도 뭔가 했는데 뭐가 안 나옵니다. 무슨 난리 났잖아요. 돈 여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했다고 막 이병규 방. 네,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남은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오직하면 검찰이 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언론에서는 뭐 그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균형을 맞춘다 하면서 검찰은 이화영은 이제 검찰과 말이 잘 되고 마치 이화영 그 부지사의 배우자를 민주당이 회유한 것처럼 하는데 아니 회유가 됩니까? 진실을 알리는 게 그분들의 목적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뭘 사건 또 자체가 짧게 하나요? 아니 제가 서울시에 있어봐서 왜요? 서울시에서 또 얘기하니까. 너무 아는데 이 서울시나 경기도 정도 되면 나중에. 남북 협력 기금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네, 않아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 저는 근데 쌍방울의 이해를 위해서 본인들이 판 거예요. 경기도가 이재명을 판 거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 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800만 불 얘기잖아요. 500, 300 이렇게 만 불. 뭐 북한에 그렇죠. 들어간 돈. 맞아요. 자,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재명 방북 자금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이화영 부지사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목 중에 주가 조작이 왜 빠졌어요? 예. 지금 왜냐하면 나노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맞아요. 쌍방울에서 네. 나노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나노스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요. 그 네. 뛰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 방북. 가서 합의서를 가져왔어. 맞아요. 북한 북한이- 광물, 예. 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권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맞습니다. 김성태가 받아옵니다. 네. 그 대가로 돈을 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재명 방북과 무슨 상관이 맞아요.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보고.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을 네. 그때 방북에서 나노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광물 수입을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도록 합의서를 북한하고 맺어요.
그 합의서의 대가로 보는 게 타당해요. 맞습니다. 근데 주가 조작 문제가 쏙 빠졌어 지금.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법과 쓰고 뭐 이런 거 사회이사 하면서 했던 이런 비리 가지고 지금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드러나면 이재명 대표 연관이 없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재명 그 돈 준 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서를 왜 썼어 그러면? 만약에 그 이유 때문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일하게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필리핀에서 어디 만났을 때 그거 잘 되고 있다 하니까 합의서 받아오고 그러면 만났을 때 조금 괜찮으시면 우리 이재명 대표도 방문할 수 있도록 말 좀 해주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돈을 주고서 뇌물을 주고 맞아요. 부탁했다는 말로 연결이 됩니까?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네.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주가 조작으로 그러면 때려 잡아야지. 아니 주가 조작 그렇게 엄밀하게 처벌하겠다 검찰총장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김건희 여사는 왜 제대로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김성태 씨도 마찬가지야. 무서워서. 아니 김성태 씨도 주가 조작 문제로 이건 같이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 500만 불 넘어간 게 해명이 돼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자꾸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데 이화영 전 지사 뭐 부지사 말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김현성이가 또 얘기할 것 같으니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